결국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본인에 의해서 촉발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깊은 미안함이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고잉 인피니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잘 읽어보면은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책은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집필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에 대한 어떤 본성이라든지 이 금융시장의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쓴 책인데도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이야기꾼은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작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금융과 논픽션 분야로 한정한다면 아마도 이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루이스입니다. 마이클 루이스. 자, 이름만 들으면 좀 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작품을 들으시면 그 작가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볼, 빅숏, 블라인드사이드 같은 굉장히 굵직한 작품들을 쓴 작가이죠. 자, 이 작품들은 모두 다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로 굵직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과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되도록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말콤 글래드웰이 마이클 루이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재적인 이야기꾼이다. 마이클 루이스는 특히 큰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있는 주체들, 즉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머니볼이라는 작품에서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이라고 하는 구단주를 주인공으로 했죠. 저는 이 작품을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봤는데 굉장히 스포츠에서 이렇게까지 깊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압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룬 빅쇼트였는데요.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인물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시장의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봤던 병렬적인 방식으로 아주 긴박감 있게 구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선물해 줬습니다. 빅쇼트를 통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코인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고잉 인피니트를 통해서 FTX 파산의 주범인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조명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마이클 루이스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인물을 단순히 영웅화를 시키지도 않았고 사기꾼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인물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샘 뱅크먼 프리드를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앞서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기관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뽀글이 혹은 뽀글이 형님이라고 불렸죠. 굉장히 아주 자유분방한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격식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봐도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정말로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루 사이에 66조 원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만큼 FTX 거래소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3대 거래소로 만들어낸 사실상 천재적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죠. 이 성장 속도를 살펴보면 2천만 달러 정도의 회사 규모를 2020년에는 1억 달러, 2021년에는 무려 10억 달러로 아주 빠른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불장이던 2021년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는 최연소이자 유일한 20대로 무려 32위에 올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이후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를 축적한 20대로 기록되었죠. 네, 그러면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인물이 탄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는 두 분 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죠. 그래서 FTX 사태가 터지고 마이클 루이스가 샘 뱅크먼 프리드를 만나러 갔을 때 부모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을 잘 또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샘 뱅크먼 프리드는 유복하면서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인간미가 없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습니다. 수학과 물리에 재능이 있었지만 감정을 느끼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전형적으로 공감이 결여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샘 뱅크먼 프리드와 깊은 교감을 맺었다라고 하는 인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수학과 물리에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물리학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낄 때쯤 이 금융이란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회생활은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이죠. 제인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수준의 트레이딩 실력을 보였고 단일 거래로 회사 역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연례 성과 평가에서는 최우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샘은 스스로를 효율적인 이타주의자 그리고 공리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해서 뒷면이 나오면 세계가 멸망하고 앞면이 나오면 세계의 선이 2배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동전을 던질 사람이다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치관 때문에 판사들은 향후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25년을 받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마이클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루이스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옹호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특이한 구석이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돈이 많았지만 호화로운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싶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술에 전혀 감동을 하지 않았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경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비논리적인 줄거리가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는데요. 결국 과실은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성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본인에 의해서 촉발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깊은 어떤 미안함이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암호화폐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샘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나 탈중앙화 그리고 사토시 정신 이런 것들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암호화폐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역시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자,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서 솔라나가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샘이 솔라나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책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아나톨리 야코벤코라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가 거래 수단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인 속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새롭고 발전된 블록체인을 선보였다. 비트코인은 초당 7건의 거래만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솔라나 블록체인은 초당 6만 5천 건의 처리를 약속했다. 샘은 이것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었지만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에게 문의하고는 솔라나가 미래의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솔라나를 채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많은 신화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천재적인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명확하게 이 샘 뱅크먼 프리드와의 인터뷰와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솔라나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람들도 샘과 같은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시장의 내러티브가 탄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알라메다는 솔라나 전체 토큰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당 25센트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솔라나의 시장 가격은 24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샘이 들인 비용 대비로 무려 10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샘은 그 거래를 경의에 찬 눈으로 지켜봤다라고 책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실현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큰 몫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격이 상승했다. 네, 바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암호화폐 투자기관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5장에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모습도 나옵니다. 한국 거주자를 이용을 해서, 즉 한국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이 차익 거래, 김프 매매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물량의 리플, XRP를 소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환상을 어느 정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사점은 결국은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지점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거래소는 조직 운영이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했고 무엇보다도 전공이나 재능과 다른 분야에 무분별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회사 관리는 정말로 엉망이었고 의사결정은 오로지 샘 뱅크먼 프리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명단도 조직도도 없는 정말로 특이한 회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의사결정을 하는 도중에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했던 날, 블룸버그 TV와 TV 인터뷰를 했는데 생방송 도중에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라이브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네,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 FTX 고객들의 예치금도 알라메다 리서치로 흘러 들어가서 샘이 마치 개인의 금고처럼 자유분방하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책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거래소의 경계가 단 한순간도 명확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코인데스크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이 대차 대조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경쟁자였던 창펑자오가 FTX 토큰 전량을 매도하겠다라는 트윗을 날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알라메다의 CEO였던 캐롤라인 앨리스는 22달러에 우리가 다 받아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가격 방어에는 실패하죠.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꼭 꺾고 싶어 했던 이 창펑자오라는 인물에게 패배를 하면서 FTX 거래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창펑자오의 운명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의해서 CEO에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중요한 인물들이 다 퇴진을 하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FTX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를 천재라고 칭송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샘이 사면은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다 오르는 마법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샘 뱅크먼 프리드는 핵인싸였습니다. 정말 정재계는 물론이고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까지도 모두 다 샘 뱅크먼 프리드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정말 유명한 인물들, 샤킬 오닐이나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올랜도 블룸 같은 저명한 인사들도 모두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려함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도 이 시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테라 루나 사태에서 경험했던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막연한 기대감들, 막연한 믿음은 우리의 자산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이면들을 모두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잘못된 가치관들과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사람들의 믿음이 FTX 사태를 유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섣불리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금융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여러 속성들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이 책을 읽고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스스로의 가치관과 방향성들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루이스의 고잉 인피니트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가인 만큼 몰입도도 굉장한 책입니다. 읽으시면은 그냥 한 번에 빨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